부모님이 혹은 내 자식의 행동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으신가요? 주변 사람들과 소통의 문제를 겪지만 이야기를 해보려 해도 계속 꼬여만 가시나요?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지만 별다른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계신다고요? WPI 워크샵에서 자신을 알고 주변 사람을 이해하고 삶의 방향성을 확인하여 더 나은 삶을 살아가세요. 상담가로서 커리어도 개발하고 삶의 지혜와 이해를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듣기만 했던 WPI에서 벗어나 워크샵을 통해 WPI를 배우고 유용하게 활용해보세요. 11월 9일 WPI 워크샵에 참여하세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점이라도 볼까? 점보다 더 용한 검사 있는 거 몰라? 무슨 검사? WPI 검사. 내 삶의 해답을 원할 때 비과학적인 점이나 서주가 아니라 과학적인 검사 WPI에서 제대로 된 맞춤 해답을 찾아보세요. 검사는 황상민의 심리연구소 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시작하겠습니다. 박사님, 직장이나 주변에서요, 10명 중 9명은 조국 파면을 부르짖는데요. 서초에 나온 사람 수를 보면 이건 뭐지 했어요. 무슨 심리인가요? 그거는 사람들이 각자 자기가 있는 곳에서 대세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행동하고 발언하는 아주 현실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또 거기에서 사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이게 뭐지? 대체 지금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이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 조국이 검경분리를 할 수 있을까요? 못할 것 같은데요? 조국이 그것만 하고 사퇴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럴 때 조국의 운명을 결정하는 힘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조국도 그랬잖아요. 국회 청문회 나와서. 저가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그럼 누가 결정을 해요? 네,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그거를 결정한다는 걸 이야기를 잘했잖아요. 그거는 이 중도냐 자냐 우냐 중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사연을 보냈어요. 분노하는 문 대통령의 심리는 설마 분노 조절 장애는 아니겠지요? 문 대통령께서 지금 치매냐, 분노 조절 장애냐, 아니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냐 없냐,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는데, 놀랍게도 조선일보에서 이 문 대통령의 마음의 상태, 심리에 대해서 관심이 지극하신가 봐요. 그래서 지금 이 문 대통령이 버럭하는 그거에 대한 기사를 썼는데, 그거를 읽고 버럭하는 마음에서 어떤 분이 사연을 보내왔어요. 기사 내용을 이렇게 인용하면서요. 지난 9월 11일 정부가 172억 원을 들여 문재인 대통령을 위한 개별 대통령 기록관 건립을 추진한다는 보도가 나오자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내 뜻이 아니다라면서 불같이 화를 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개별 기록관을 원하지도 지시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격분한 사항은 주로 현 정부가 추진한 일이 비판받을 때였다. 이 조선일보 기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해 주세요. 핵심 국정과제나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받고 여론이 악화될 조짐이 보이면 화를 냈다. 2018년 6월 27일 문 대통령은 당정청 핵심 관계자들과 하려던 제2차 규제혁신 점검회의를 회의 시간을 몇 시간 앞두고 취소했다. 이낙연 총리가 준비가 미흡하다고 보고했고, 문 대통령은 격분하며 답답하다는 뜻을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2019년 1월 7일에는 통계청을 강하게 질책했다. 통계청이 가계 동향 조사를 거부하는 국민에 대해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가계 동향 조사는 가계의 소득과 지출을 알 수 있어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이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지 측정할 수 있는 지표다.
그런데 2018년 1분기부터 하위 20% 소득이 감소하고 상위 20% 소득은 급증했다는 통계가 나왔다. 현 정부의 불리한 결과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과태료 방안을 검토했다가 문 대통령의 경로에 철회한 것이다. 조선일보가 검찰 흉내내기 하더니 이제는 정신과 의사 코스프레까지 하는군요. 참 바쁘겠어요. 네, 조선일보는 참 바쁘답니다. 그래서 사실 징글징글 조선 글로 보면 사람 마음이 드러남. 넘어가라고 하세요. 그 사람 마음이 드러나요. 조선일보가 문 대통령이 독재를 하고 있다고 할 거를 미리 아시고 버럭하는 액션을 하신 게 아닌지 뭐 이런 댓글을 쭉 달아주시는데 문 대통령은 전 정권이나 야당을 향해 격노한 경우도 많았다. 문 대통령은 2017년 5월 30일 사드 발사대 4기가 비공개로 추진 반입되었다는 사실을 보고받고 격노했다. 당시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발사대 4기의 존재를 알지 못했으며 그래서 격노했다며 이번 사태를 국기문란에 버금가는 정도로 받아들이시는 것 같다고 했다. 이러면서 이제 그동안 대통령이 얼마나 많이 격노했는가 뭐 수년에 걸쳐서 격노한 것만을 쫙 이야기해요. 문 대통령은 2017년 11월 22일에도 격노했다. 세월호 선체를 수색한 해양수산부 현장 수습본부가 같은 달 손목뼈 한 점을 수습했지만 유가족들에게 알리지 않은 사실을 밝혀졌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월 23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과 오찬 간담회를 하면서 국민들과 함께 분노하고 걱정도 해야겠지만 희망과 자신감을 드릴 수 있도록 정치권은 협치로 뒷받침 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말은 지는 열받고 분노하고 격노하고 지랄지랄 다 하면서 왜 이 민주당 관계자들한테는 희망과 뭐를 가지고 하라고 그러냐 이런 또 암시를 싹 깔고 이 글을 썼다는 것도 여러분 이해가시죠? 전문가들은 그럼 또 이제 여기서 마지막 전문가로 이제 딱 정리를 하는 거죠. 문 대통령이 격노나 분노를 표출하는 것을 두고 국정난맥에 대한 질책 차원뿐 아니라 대통령 자신이나 정부에 대한 비난으로부터 자신을 분리시키려는 정치 전략 성격이 있어 보인다고 분석했다. 문 대통령이 분노하고 또 격노했다라는 것은 누군가가 잘못을 저질렀고 그 잘못 저질른 사람에 대해서 질책한다. 또는 누구 탓을 한다. 이 뉘앙스를 열심히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왜 분노, 격노 같은 감정 상태어가 정부의 비판에 등장해야 하는 건지요? 오이, 좋은 질문이에요. 그 말은 바로 정부 비판을 하려고 하니까 뭐 딱 잡아가지고 비판할 거는 별로 없고 내 열받는 감정, 내 기분 더러운 거 이걸로 가지고 비판할 수 없으니까 그거를 감정 상태어를 사용해서 비판을 하는 거죠. 조선일보 뉴스 그만 보고 싶어요. 들을 때마다 정신적인 에너지가 소비돼요. 맞아요. 저도 이 뉴스를 다루고 싶지는 않아요. 그렇지만은 내가 보기 싫다고 거부해서 무조건 물리는 것과 그것을 내가 정확하게 직시하고 인식하면서 어떤 교묘한 사기술을 쓰면서 실제로 국민들을 무지몽매하게 만들거나 특정한 방향으로 몰고 가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주위에 있는 말 안 통하는 답답하신 분들의 마음도 이해하고 실제로 이분이 지금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그 마음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여러분 공감할 수 있지 않겠어요? 자, 그러면서 대통령이 어떤 사안에 대해 화를 내므로써 그 자신을 삼자화해 비난의 책임에서 자신을 분리시키고 이를 통해 반대자들의 정치적 공격을 차단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이다. 여러분, 전문가란 인간 진짜 아주 뻔한 짓을 하고 있다는 거 알겠죠? 그리고 실제로는 그 생각은 조선일보 기자가 이 기사를 쓰면서 이미 다 정해놓고 전문가 끌어오는 거야. 그러면서 그 전문가 질문 1. 김건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부가 추진하던 일 때문에 여론이 악화됐을 때 문 대통령이 경로했다는 메시지가 나가면 반대 진영의 비판이 더 커지기 전에 차단할 수 있다며, 또 국민들을 향해 문 대통령은 잘못된 정책은 언제든지 고치는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다고 했다. 이 문 대통령에 대해서 아주 욕을 하면서도 우아하게 표현해 주신 분이죠, 그죠? 네, 김건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어떤 성향의 분인지 여러분 파악이 되시죠? 예, 그 다음에 또 곽검주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는 대통령의 경로가 자기 방어에 집중하는 측면으로도 해석된다. 예, 이건 자기를 보호하고 방어하기 위해서 남 탓하는 심리예요 라는 해석이 되겠죠. 방어 기제 일정으로 설명했다. 야당이 제기하는 비판에 대한 위기 관리 차원에서, 그러면서 가로치고 리스크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또 있는 척하는 아는 척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대통령의 분노가 활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결국에 이 문 대통령은 진짜 이 뭐가 잘못됐고 뭐가 일이 안 되고 이런 것을 알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진짜 반 정신 나간 사람처럼 지한테 욕 얻어먹을 일이 생길 것 같으면 무조건 거의 분노하고 경노하고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라는 식의 인상을 심어주는 놀라운 전문가 멘트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현 정권이 이른바 적폐청산 작업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의 분노를 정치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시각도 있다. 한 야당 의원은 문재인 정권이 군과 검찰 같은 대표적 권력기관에 대한 장악력을 높이고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해 대통령의 경로와 분노가 정치 전략 차원에서 활용된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이 군이나 검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경노했다 라고 하는 기사나 그 청와대 대변인의 발표를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어요! 조국 장관 자택 검찰이 수색할 때 엄중하게 인권을 고려하는 수색이 필요하거나 검찰 여기 집행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완곡한 표현은 한번 제가 기억은 나는데, 그런데 마치 군과 검찰 같은 대표적 권력기관에 대한 장악력을 높이고, 이 말은 무슨 이야기예요? 야, 지금 문재인 정권 군이나 검찰 저렇게 들쑤시다가 쿠데타가 나거나 이 검찰이 들고 일어나면 본인들이 당할 텐데 제발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네. 이 기사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일도 못하면서 성격까지 이상하고 책임을 화내면 남에게 전가하는 사람이다 라고 주장하고 싶어하는 기사의 속마음이 드러난 거군요. 네, 정확하게, 어떻게 저보다 더 정확하게 이렇게 이 이야기를 해주세요. 조선일보도 지네가 보고 싶은 대로 기사를 쓰면서 전문가의 의견이라고 포장하는 거와 비슷하네요. 비슷한 게 아니고요, 그대로예요, 그대로. 자, 그러면 이제 조선일보의 정체를 알겠죠? 하는 짓이 어찌 그리 친일 자한당과 같은지 한몸이라고 보면 맞을 듯 하다더만 정광훈 빤스 기독단체까지 참 갈 길 멀어 보입니다. 예, 갈 길 멀어요. 그런데 청와대 앞에 가면요, 정광훈 빤스 단체 지금 데모하고 있는데 비가 와서 사라졌으려나? 예. 70여 년에 이르는 어두운 세월, 정말 이젠 청산에서 상식과 인권이 이루어져 한 단계 앞으로 나아가 민족의 수군인 통일의 문제를 앞당기고 자신에게 좋은 세상을 물려줍시다. 네, 좋은 이야기예요. 그 마음을 모두 모아서 황심소에 후원도 하면서 이 방송 영원히 계속되지 않고 이 세상이 좋아지면 빨리 끝날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즈덤 센터가 삶을 고민하는 많은 분들에게 사회적 기업 활동으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상담 비용이 부담스러우신 분, 자신의 고민이나 아픔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 상담을 주저하셨던 분을 위해 상담 기회를 제공합니다.
상담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확인하고 자신의 문제에 대한 통찰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때론 귀여움으로, 때론 멋진 스타일로, 때론 아련함으로, 때론 호통으로, 또는 날카로운 통찰로, 통찰. 때론 허당미까지 당신의 불면을 밝혀줄 황상민의 심리상담소가 훨훨 날아갈 수 있게 한 손 한 손 작은 약속이 모여 우리의 내일이 빛날 수 있게 한 손 한 손 응원해주세요. 후원해주세요. 나 후원했다옹. 아, 뿌듯해. 당신의 후원으로 쑥쑥 크는 황심소. 해피 나눔을 통해 후원 가능합니다.